2020년 3월 6일 현재 우리나라에서 신종 코로나 폐렴 회복률은 약 2%밖에 되질 않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11.9%이지만 중국에서 가장 심했던 후베이성인 경우에는 회복률은 무려 62%에 달하고 싱가포르는 회복률이 무려 94%입니다. 심지어 이란의 신종 코로나 폐렴에서의 회복률은 21%입니다. 정말 이 수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한 폐렴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유독 한국에서만 다른 바이러스로 변한 것도 아닌데 경제 제재로 의료 환경이 열악하다는 이란의 회복률인 21%보다 못한 달랑 2%밖에 안 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많은 환자들이 죽어나가고 잘 회복되지도 않으면 옆 나라 중국에서 하는 진료라도 참고하고 그대로 따라만 했어도 최소한 중국만큼 10% 정도의 회복률을 보였을 텐데 중국에서 나온 논문들을 쓰레기 취급하며 아주 교만을 떨더니 결국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이번 2020년 3월 4일 중국에서 중국 국가보건위원회가 중국인 의사들에게 이번 신종 코로나 폐렴을 치료할 때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신종 코로나 폐렴 진단 및 치료 계획의 7번째 판을 출시했습니다. 고집스러운 정부가 잘 보고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간략히 변경된 내용을 올립니다. 특히 제7판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대변과 소변에서 분리될 수 있으므로 대변, 소변은 환경 에어로솔 또는 직접 전달을 유발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폐장, 비장 및 림프절, 심장 및 혈관, 간 및 담낭, 신장, 뇌조직, 부신, 식도, 위 및 장의 일반적인 손상은 주로 폐 및 면역계 손상에 의한 2차 손상이라고 명기했습니다. 일부 어린이와 신생아의 경우 비정형 증상이 나타나거나 구토 및 설사와 같은 위장 증상이 나타나거나 정신적 약점, 호흡곤란으로만 나타납니다. 그리고 핵산 검출의 양성률을 높이려면 기관삽입법을 시행하여 추출한 가래를 가지고 RT-PCR 또는 NGS 방법을 사용하여 핵산 검출을 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호흡기 표면인 가래 또는 기도 추출물이 더 정확하다고 합니다. 혈청검사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특이적 IgM 항체의 대부분은 발병 3일에서 5일 후에 양성이며 회복기간 중 IgG 항체의 역할은 급성기보다 4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인과 어린이에게 각각 심각한 상태로 가는 임상 경고 기준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성인의 경우 중증으로 가는 임상 경고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말초 혈액 림프하구의 점진적인 감소. 2. IL6와 같은 말초 혈액 염증 인자 C 반응성 단백질이 점진적인 증가. 3. 젖산의 점진적인 증가. 4. 단기적으로 폐병변의 빠른 진행 등이 있습니다. 소아의 임상경고지표는 빠른 호흡속도, 열악한 정신반응, 무기력, 젖산의 점진적인 증가, 짧은 시간에 폐 양축 또는 다합치면 흑막 삼출 또는 빠른 병변 진행을 보여주는 폐 영상, 3개월 미만 유아 또는 기저질환, 면역 결핍 등이 있습니다. 치료적 측면에서 이 판에서는 임상실험약에 클로로킨 인산염 및 아비돌을 포함시켰고 그리고 리바비린은 인터페론 또는 칼레트라와 함께 권장되었습니다. 그러나 7번째 판에서는 항바이러스 치료인 경우 칼레트라는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토실리지맙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산소 혼합 흡입요법을 사용하라고 권했습니다. 6번째 판에서 심각한 경우의 치료를 위해 회복 환자에서 추출한 혈장과 혈액정화 치료를 권장한 것에 덧붙여 순환계통의 비침습성 또는 침습성 혈류 역학적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치료 중 체액 균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심부전 및 신장 대체요법이 추가되었으며 심부전증이 있는 중환자에 대해 지속적인 신장 대체요법의 치료 적응증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신장기능장애의 원인 외에 사이토카인 폭풍을 동반한 중증 환자의 경우 염증 인자를 제거하고 사이토카인 폭풍을 차단하기 위해 혈액정화 치료를 추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면역요법을 위해 토실리지맙을 추가해야 하고 적응증은 폐암 환자 및 중증 환자, 실험실에서 IL6 수치가 높은 환자입니다. 구체적인 사용법과 복용량이 주어지며 알레르기 반응에 주의를 기울이고 결핵과 같은 감염이 활발한 사람들은 금지됩니다. 정상 또는 중증 사례가 있는 다른 어린이는 정맥 IV 감마 글로불린을 적절하게 고려해야 하고 임신 또는 중증 사례가 있는 환자는 임신을 적극적으로 종료해야 하며 제왕절개가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자의 재감염의 관리 및 격리를 강화하기 위해 14일 동안 자기 건강 상태를 계속 모니터링해야 하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통풍이 잘 되는 싱글룸에 조건부로 거주하며 가족과의 접촉을 줄이고 손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외출 활동을 피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